이번에는 거기 한번 보세요. 21번 한번 보세요. 21번. 취득세, 비과세다, 그죠? 비과세는 요거. 한번 시작. 고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요거. 알겠죠? 비과세. 25 나와 있는 거죠? 1번. 지방세, 비과세 대상 중에서 틀린 거. 1번. 국가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했다. 그죠? 요거 비과세. 두 번째, 징발 재산 또는 여기에 대한 동원된 지역의 토지가 수용되었다가 환매권 행사로 다시 매수하는 거. 요게 환매권 행사다. 그죠? 1번은 국가, 2번은 그 환매권 행사 비과세. 그죠? 다음에 3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 그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을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이 신탁재산도 과세 안 하죠, 그죠? 이것도 과세 안 한다. 비과세, 그죠? 4번, 공사 현장 사무소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 요거 비과세잖아, 그죠? 비과세. 다음에 5번, 공동주택의 개수, 그죠? 9억 이하 주택과 관련된 개수에 대한 취득이다, 그죠? 그러면 공동주택의 이상, 요 공동주택의 개수, 그런데 그 대수선을 포함한다 돼 있죠, 그죠? 그 대수선은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개수다, 그죠? 요런 개수, 아파트 개수는 과세 안 한다. 제외, 비과세. 대수선 하는 요런 거는 이제 말하면은 일종 이상을 우리가 대수선 하는 건데 요런 거는 과세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그 하나 더 볼게 보세요. 22번도 한번 보세요. 취득세 비과세 대상 중에서 옳은 것 물었네요. 그죠? 그러면 비과세는 우리 요거 알고 있는 건 요거 5개다. 그죠? 요거,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그죠? 5개 비과세다. 알겠죠? 1번. 그 1번 보니까 임시 흥행장 1년을 초과하면 안 되죠? 초과하지 아니하는 해야 됩니다. 그죠? 초과하면은 요거는 과세한다. 그죠? 그럼 1번은 과세. 2번, 재산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거. 재산 공유물 분할, 이거는 과세 대상이죠. 그죠? 공동 소유물을 분할하면은 요거는 분할 등기는 2.3 요 과세 대상이다. 그죠? 지금 비과세를 찾아봐야 됩니다. 1번도 과세, 2번도 과세. 3번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는 게, 요 3번은 그 말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뭐냐면 신탁재산이다. 그죠? 갑이 을한테 재산을 맡겼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위탁자. 을은 그 재산을 맡은 사람이잖아. 그죠? 수탁자. 거기에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 돼 있죠?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다. 그죠?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이 말입니다. 갑이 을한테 신탁했는데 요 갑이 병한테 요 신탁 재산을 팔았다 이 말입니다. 매매. 갑에서 병으로 위탁자가 변경됐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 신탁자, 위탁자 지위가 넘어갔다는 것은 갑에서 제3자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갑에서 이렇게 팔았으면은 이 사람 뭐죠?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죠? 예, 내야 돼. 당연히 내야 되죠. 그죠? 그리고, 4번, 상속 개시 이전에, 이거는 상속하기 이전에 차량, 천재지변이나 화재나 교통사고, 폐차, 그 차량의 초과 등으로 인한 차량의 초과 등, 이제 차량이 말하면 운전기, 그 말하면 차량이에요. 그죠? 내용연수죠. 그죠?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이런 거는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제외 4번은 여기 없는 건데,
그게 요게 원래는 이제 법조문에 요래 나와 있거든요. 5개가. 요게 비과세 규정입니다. 근데 그 후에 보면은 이제 그거 보면은 시행령도 아니고 그 규칙에 하나 보면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조례 같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그건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하세요. 상속 개시 전에 예를 들어 폐차, 요런 자동차, 폐차 직전의 자동차. 그죠? 천재지변 등등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죠? 과세하는 외국 정부라면 우리도 뭐하죠? 과세한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주면은 외국 정부도 과세 안 합니다. 그럼 일단은 23번부터는 그게 취득식인데 그거는 잠깐 뒤로 넘어가서 34번부터 우리 먼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34번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34번. 34번부터 45번까지. 요게 과세 표준. 요거. 과세 표준 문제입니다. 요 관련되는 문제. 과세 표준이다. 그 34번부터 45번까지는 과세 표준. 요게 관련되는 문제. 자, 과세 표준 요거다. 그죠? 그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이고 요걸 신고하세요.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은 시가 표준액, 국수공판장법은 사실상가액, 요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락, 포기, 의지자배 포함하는 비용, 그죠? 제외하는 거는 부가지세라든가 광고료는 제외한다. 그죠? 그리고 34번 한번 보세요.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한다. 열거했는데, 과세 대상을 열거했는데, 옳지 않은 거. 자,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는 국수, 공판장, 법인데, 요거 아닌 거 찾아보세요. 문제. 이래죠, 그죠? 아닌 거. 1번이네. 그죠? 화해는 제외되잖아, 그죠? 화해, 인락, 포기, 의지자면 제외되어 있어. 1번 답. 그렇죠? 요걸로 하는 거는 국수 공판장에 제외되는 거 화해, 인락, 포기, 이건 제외. 답 1번. 35번.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 및 시가 표준액에 불과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를 한다. 옳은 거, 이번에 이제 옳은 거 찾아봐라. 그죠? 요게 들어가는 거 찾아보세요. 국수공판장 법에 들어가는 거 찾아보세요. 묻는 말 알겠죠? 그죠? 그러면 1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이런 건 없다. 그죠? 조세 부담을 부당히, 불법행위를 말하네. 그죠? 정려나 상속은 무상, 화해 포기도 제외, 4번도 보니까 국가지만은 끝에 가니까 뭐죠? 무상은 시가 표준액이잖아. 그죠?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바로 이거잖아.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증이 된 취득이다. 요거네.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죠? 답 5번 답. 알았죠?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 안 가는 있으면 말씀해도 됩니다. 다음, 이번에 뒤로 가서, 36번도 하나 볼게 보세요. 36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공정정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대로 과표가 된다는 거는 사실상 가액이다. 아니죠. 사실상 가액을 인정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국가, 수익, 공매, 판결문, 법인, 그죠? 법률, 알겠죠? 요것만 사실상 취득 가액이다. 그런 공정정서는 얘기 없잖아. 그죠? 공정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공정하면은 이 공정정서죠. 그죠? 이거 없다. 관계 없다. 이게 만약에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은 시가 표준액이다. 알았죠? 두 번째.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한다. 맞네. 그죠? 정답.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는 sa실상 가액이다. 맞고. 3번.
개인 취득자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은 그 신고가액이다. 맞죠? 4번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표준에 미달하면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은 시가표준액이다. 그거 4번을 잘못 생각하면 국가 이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국가로부터 취득한 거잖아. 그죠? 그건 우리가 국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는 제출해야 되잖아. 그죠? 매매계약서. 그죠? 그 국가에 제출한, 그거는 아무, 앞에 국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국가는. 요거는 누구로부터 취득한 거다? 국가로부터 취득한 거지. 알겠죠? 그 매매계약서는 우리가 그 매매계약서 한 번 내야 되잖아. 그죠? 그게 국가에 제출한 겁니다. 그 이 국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매매계약서 상에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은 뭐라 하죠? 시가표준에. 맞다. 그죠? 지목 변경에 의하여 토지가액이 증가됐다면 그 증가된 부분을 뭐라 한다? 과세표준. 맞네. 예, 답이다.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이번에 조금 이제 건너뛰게 보세요. 내려가서 38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옳은 거 1번.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뭐라 한다? 개별 공시지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 뒤에 본 게는 뭐가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입이 있다 없다, 그죠? 예,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다. 끝나야죠, 그죠? 틀렸다. 두 번째, 모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아파트는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그죠? 예. 단독은 지자체에서 정하지만은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정합니다. 세무서에서. 예. 그 2번도 틀렸다. 그죠? 3번 정려나 무상 이거는 모두 사실상 가액을 적용한다. 정려, 무상, 정려 같은 무상은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 그죠? 시가 표준액. 예. 4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은 그 연부 금액이 틀림말 없네. 정답 4번. 그리고 5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시가 표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로부터 취득했으면 뭐가 되죠? 사실상 취득가액. 그죠? 예, 틀린 답. 다 틀렸고, 옳은 것은 4번. 그죠? 이게 과세 표준입니다. 예. 자, 뒤로 넘겨서 보세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42번. 그 42번 한번 보세요. 취득세 과세 표준 계산 시에 취득가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요걸 묻잖아. 그죠? 요거. 요런 거는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하면은 대표적으로 광고료 같은 겁니다. 광고 선전비 쪽, 그죠? 요런 거는 포함 안 하고, 부가가치세도 제외하고, 또 이런 이제 전기, 뭐 수도, 가스, 설치 비용 있죠. 이런 것도 제외. 대표적인 겁니다. 예, 그러면 42번 포함되지 않은 1번 건설 자금 이자 이거 포함한다. 그죠? 농지 전용 부담금 이것도 포함하고 취득의 용역을 정해서 그 용역비도 포함하고 채무 인수액도 포함하고 그 5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광고료 이런 거는 제외. 그죠? 광고료 같은 거는 제외한다. 예, 그 아래 보면은 43번 그것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것도 한번 보세요. 과세 표준을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에 해당하는 여기 해당하는 거 찾아보세요. 여기에 비용 포함하는 거 요 말입니다. 그죠? 그럼 1번 부가가치세는 제외. 그리고 두 번째 광고비도 제외. 세 번째 법인이 할부이자나 연체로 이거 나왔네. 그죠? 이거는 포함. 그죠? 법인의 할부 요 정도는 좀 기억하세요. 그래야 답 찾기가 쉽습니다. 뭐
꼭 암기를 안 하더라도 한 4개 정도, 그죠? 수수료,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요거는 법인인 경우에 채무인수에 요거는 포함하는 비용이다. 요 정도. 그러면은 그게 3번이다, 그죠? 4번은 아마 전기, 수도, 가스, 요거는 제외. 이주비 이런 것도 제외. 알겠죠? 예. 자, 조금 내려갈게 보세요. 45번. 중복되는 거 좀 뺍니다. 45번. 갑이 부담할 취득세를 설명했다. 틀린 것 찾아보세요. 그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일단 문제를 지목을 변경에 대하여 갑이 신고가액은 9천만 원. 법인 장부로 입증된 비용은 8천만 원. 지목 변경 전에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이네, 그죠? 10억. 변경 후는 11억이다. 그러면 요 문제네, 그죠? 그 문제 보니까 지목을 우리가 변경하기 전에 여기 얼마짜리였느냐? 10억짜리고. 지목 변경 후는 얼마가 됐죠? 11억. 요 됐네, 그죠? 11억 됐고. 자, 보세요. 예, 요거 하나 좀 설명 하나 드릴게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예, 또. 자, 요거 우리가 지목을 변경한다, 그죠? 요게 100원짜리가 130원 됐으면은, 요게 정가된 부분, 요거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요거 세금 낸다, 그죠? 세금 내잖아. 그런데, 요 지목을 변경했는데, 그죠? 요 지목 변경이 법인이 지목을 변경했거나, 법인이, 또는 판결에 의해서, 그죠? 뭐, 재판 결과, 요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있죠. 요 비용이 입증되면은 요 비용으로 세금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예외가. 원칙은 요겁니다.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과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 차이, 요게 정가액이잖아. 그죠? 요거 세금 내는데 예외가 단, 법인이나 판결의 문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면서 그 소요된 비용이 여기 입증되면은 요 금액으로 세금 낸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외죠, 그죠? 예외. 요거는 이제 원칙이고 예외다, 그죠? 그럼 거기 지금 제시어가 보면은 지목 변경에 입증된 법인이, 그죠? 법인이 지목 변경했을 때 그게 소요된 비용이 8천만 원이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가 증가됐죠? 10억이 11억 됐으니까 증가분 얼마? 1억. 1억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법인이라면은 요걸로 세금 내면 된다. 그죠? 8천만 원. 알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예, 틀린 1번 보세요.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죠? 맞고. 개인이라면은, 갑이 개인이라면은 10억짜리가 11억이 됐으니까 정가 얼마 됐죠? 1억. 요게 과표되잖아. 정가분. 그죠? 요거 세금 낸다. 1억. 근데 과표가 얼마? 9천만 원 털렸네. 1억이잖아. 1억. 그죠? 요게 과표, 요거. 법인이라면 얼마? 8천만 원. 요거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예외적으로. 알겠죠? 개인은 요거잖아요. 요거 정가된 거. 그죠? 1억. 알았죠? 1억이다. 3번. 법인이라면 요거 8천만 원. 토지의 지목 변경이 정가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 맞죠? 취득세 세율은 2%다. 요거 지목 변경, 요거는 모두 2% 그랬잖아. 그죠? 지목 변경은 2%다. 맞고. 예, 여기에 과세 표준, 과표다. 그죠? 예, 여기에 과세 표준이고. 다음에는 이제 요 세율 부분입니다. 요 세율, 이제 요거 세율 부분, 요게 표준 세율이고, 요거는 중과세다. 그죠? 거기 이제 세율 부분이 이제 46페이지부터 세율 부분. 46번부터, 그죠? 그 세율인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52번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요 페이지가 세율 부분입니다.
46부터 52쪽까지가 세율. 자, 46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틀린 거. 시험 이래 나옵니다. 표준세율이 매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1번. 원시취득이다. 요게 원시취득이잖아. 그죠? 보존도 여기 원시취득 얼마? 2.8. 2.8%. 우리가 2.8%이랍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100분율로 하면은 100분의 2.8이죠. 요걸 우리 점을 곤치버리면 28 얼마? 1000분의 28. 우리 법에는 요래 되어 있으면 1000분율. 그죠? 그건 같은 거다. 그죠? 그 1번에 28 맞네. 그죠? 1000분의 28 맞죠? 2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를 취득했다. 보세요. 상속을 받았는데 농지를 상속받아 얼마? 23. 맞죠? 그죠? 23. 많다. 그죠? 3번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다. 상속인데 농지 아닌 건 얼마? 28. 28. 그죠? 4번. 매매로 인한 농지 외 그랬네요. 그죠? 매매인데 농지 아닌 거, 농지 외는 얼마? 4%. 농지 아닌 거는 4%인데 그 얼마 되어 있죠? 3% 틀렸네. 그죠? 5번은 공유물 분할 나왔네. 분할 요거 총료 합유 요 분할 23. 그죠? 요것만 알면 뭐 답 찾는 거 쉽잖아. 그죠? 다음에는 47번.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이전 등기할 때 정하는 이 표준세율은 몇 프로고, 농지를 교환합니다. 자, 보세요. 예, 교환은 어디 있죠? 요 같이 나온다 그러잖아. 그죠? 매매하고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매매 교환 현물자 요겁니다. 매매. 예. 매매는 4%, 농지는 얼마? 3%. 그죠? 그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거기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농지가 그래서 얼마? 3%니까 30. 답은 4번, 5번입니까? 4번이네. 그죠? 4번. 그 48번도 한번 볼까요? 48번. 그 48번은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거 찾아보세요. 1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임야다. 그죠? 임야는 농지가 아니죠? 4%. 농지 아닌 거는 4%. 농지는 3%잖아. 그죠? 4%. 1번은 4%. 2번 상속을 원하는 농지다. 그죠? 상속의 농지 얼마? 2.3. 요 2.3% 됐죠? 3번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다. 그죠? 자, 정려는 농지 구분 없죠? 정려는 얼마 그럼? 그렇죠. 3.5. 비영리 사업자만 2.8이다. 그죠? 정려는 3.5. 알겠죠? 4번 매매를 원인하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죠? 9억을 초과하는 주택 여기 있잖아. 9억 초과는 얼마? 3%. 9억 초과는 3%. 5번 신축을 원인하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다. 신정축은 보존이라 그랬죠? 요거 2.8%. 신축 정축은 원시취득 2.8. 가장 낮은 거 2번이네. 그죠? 2.3. 알겠죠? 답이다. 그죠? 네. 자, 그 49번 하나 더 보고 이제 넘어갑시다. 49번 한번 보세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이 서로 다른 거 찾아봐라 했네. 그죠? 1번 공유물을 분할 취득했다. 공유물 분할은 얼마? 2.3입니다. 그죠? 2.3이고 그리고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거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얼마? 3%. 다르네. 답이 1번이네. 그죠?
분할은 2.3이고 농지는 3인데 다르잖아. 그 다른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 그럼 2번은 같겠다. 그죠? 보세요. 건물을 신축하거나 정축은 보존등기다. 2.8% 같다. 3번 상가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와 교환과 매매, 경매는 같다. 그죠? 매매, 교환은 똑같으니까 4% 같다. 4번 개인이 건물을 상속받았다. 건물을 상속받았으면 상속은 얼마? 2.8. 2.8이잖아. 그죠? 2.8.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와 있죠? 비영리 사업자가 농지를 뭐 했죠? 정려받았다. 비영리 사업자 얼마? 2.8. 같네? 같다. 그죠? 같다. 5번. 총유물 분할 취득하는 경우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다. 그죠? 분할 취득은 2.3이죠. 농지를 상속받는 것도 얼마? 2.3. 같네? 같다. 그죠? 이상. 요 정도? 예,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게 52번 하나 보세요. 52번보다는 50번 그거 한번 보세요. 본인 소유의, 여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50번. 갑은 본인 소유 대지의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신축주택에 대한 갑의 신고가액은 1억이다. 시가 표준액은 8천만 원이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8천만 원인데 신고를 1억에 했으니까 과표가 얼마 잡히죠? 1억. 1억이잖아, 1억. 그죠? 1억에 세금 몇 프로죠? 그렇죠. 신정축 했으니까 신축은 2.8 요거잖아. 보존등기. 그죠? 2.8 얼마? 280만 원. 그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아래 그 52번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52번. 한번 풀어보세요. 옳은 거 물었다. 그죠? 1번. 해원제 골프장 부동산. 그 구분대상자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하고 과밀 억제 권력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정축에 대한 세율은 같다. 자,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토지, 해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에 대한 거는 표준에다가 플러스 몇 프로? 8%. 그 아래 두 번째는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입, 거기에 수도권에 뭐죠? 본점용 부동산이네. 그죠? 요거는 표준 플러스 얼마? 4%. 다르다. 그죠? 다르다. 1번은 틀렸잖아. 그죠? 2번.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요걸 뭐라 하죠? 우리 탄력세율. 틀린 말 없죠? 요 말입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탄력세율. 2번은 틀린 말 없다. 맞고. 3번은 왜 틀린지 한번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농지가 아닌 토지. 농지가 아닌 토지다. 그죠? 그러면 상속에 의한 농지가 아닌 토지는 얼마죠? 2.8%. 2.8%인데 그 몇 프로 돼 있죠? 2.3. 틀렸네. 그죠? 4번. 정축으로 건축물이 증가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간주취득으로 세율을 정한다 그랬죠. 그죠? 정축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다면 뭐가 되죠? 정축이 됩니다. 그죠? 정축은 뭐가 되죠? 보존등기. 보존은 뭐죠? 원시취득. 이거는 원시로 봅니다. 원시. 알겠죠? 예, 요거는 보존등기니까 원시취득으로 간주한다. 알았죠? 예, 2.8%. 여기서는 우리가 세율 적용은 요게 들어가는 것이 신정축이 대표죠. 그죠? 신정축은 요 보존등기라는 거는 결국 원시취득으로 간주한다. 이 말로 간주하는 거. 예, 요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런 있잖아. 그죠? 뭐 개수, 수리하는 게 있는데 신축은 무슨 취득이죠? 새로 지으면 무슨 취득? 원시잖아. 그죠?
원시고, 정축은 뭐죠? 무슨 취득? 원칙은 의제 취득입니다. 간주 취득 맞죠? 그죠? 원시는, 정축은 원시, 의제 취득이잖아. 그죠? 개축도 의제, 재축은 우리 법에서는 요거하고 요것만 원래는 원시입니다. 원시. 나머지는 전부 다 의제 취득입니다. 의제 취득. 요거요. 모두 의제. 이렇게 알겠죠? 예,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면은 신축과 재축은 원시고 정축이나 개축이나 개수는 의제 취득인데 요거 차이점이 뭐냐? 대표적으로 하나 가리보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축은 원시 취득이고 그 나머지는 빼버리고 그죠? 정축은 그러면은 의제 취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차이점이 뭘까요? 신축은 원시 취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집을 지을 때 들어간 소요된 비용, 요 비용이 과표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요게 원시 취득의 의미고, 정축은 의제 취득이 된다는 거는 반드시 그 금액이 증가 부분이 있으면은 요게 증가액에 대해서만 세금 내세요. 세금. 알겠죠? 증가액. 요게 차이점입니다. 요거는 원시가 된다는 거는 그 신축 비용을 과표를 하고, 의제가 되는 거는 증가액을 과표를 하는 건데, 요래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축은 원래는 이제 요게 증가액으로 하니까 의제 취득이 맞잖아. 그죠? 근데 요게 신축과 정축을 했을 때 세율 적용할 때 세율 둘 다 뭐로 보죠? 요걸로 봅니다. 신축이나 정축은 보전으로 봅니다. 요 세율. 알겠죠? 구분 없습니다. 요거는 요걸로 보니까 여기에 무슨 취득이죠? 보전이고 처음 취득한 거잖아. 무슨 취득? 원시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처음 우리 세율 적용할 때만, 원래는 이제 이게 의제인데 세율 적용할 때만 고려한다. 예, 다음에 5번 보세요.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은 그 중에 뭐죠? 낮은 세율이 아니고 무슨 세율? 높은 세율이다. 알았죠?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서 잠깐 이제 돌아오세요. 아까 우리가 이제 취득 시기 했는데 그거 잠깐 정리하고 예, 갈게 보세요. 어디냐 하면은 23번 문제. 앞으로 돌아와서 23번 요거 이제 우리 세율은 요 정도 해서 이제 요 표준세율까지 했고, 그 23번 문제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이제 요거 그죠? 요거 취득이 언제 했느냐? 신축은 취득일이 언제죠? 신축. 응? 사용 승인서. 매립간 측은 예, 공사주고 인가일. 요거는 제조를 건조는 취득일이 언제죠? 시효는 언제? 시효 완성일. 상속은 언제? 상속의 정예는 계약일. 지목 변경은 과점 주주는 50을 초과 취득한 날. 요거 취득 시기다. 그죠? 요건데 여기서 이제 요거 매매 가장 제일 중요 요거죠. 그죠? 매매 교환 현무 출자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게 보세요. 매매다. 그죠? 매매는 유상승계.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요게 1차, 2차 이렇게 중도금을 지급하다가 잔금을 지급한다. 그죠? 그러면은 요 잔금을 지급하는데 취득일이 언제가 되죠? 취득일이 언제죠? 잔금 지급일이죠. 요 날이 취득일이다. 그죠? 그런데 요 잔금 지급일이 그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 요게 다르더라. 그죠? 말하자면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은 5월 31일인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6월 10일이더라. 그럼 취득일이 언제죠? 빠른 날입니까? 계약일입니까? 언제죠? 예? 예? 그렇죠. 예.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개인일 때는 계약상이고, 개인 간의 거래. 요거는 법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다 하면은, 요게 바로 뭐냐? 국가, 국수,
국수공판장. 알았죠? 국수공판장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데 국수공판장 끝에 뭐 있죠? 법은 올라간다. 그죠? 요게 계약상. 요게 바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은 계약상 개인 간의 거래를 보고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한다. 요게 잔금 지급일이다. 물론 등기를 먼저 하면은 등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요 날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등기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이다. 그럼 이제 문제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보세요. 계약과 사실인데 여기에 만약에 등기한 날이 6월 5일이다. 이 거래가 개인 간의 거래다. 이 거래가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취득일이 언제고 개인 간의 거래는 개인 간이라면 요래 하면 됩니다.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법인이라면 사실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개인은 언제? 계약하고 등기하고 중에 빠른 날이잖아. 그죠? 5월 30일이고 법인은 언제? 사실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언제? 6월 5일.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요게 취득일이다.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법인 나왔다.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알겠죠? 요거. 만약에 요 잔금 지급일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요걸 알 수가 없다. 그죠? 요게. 그러면 언제로 하죠?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한 날. 요 날을 잔금 지급일로 보겠다. 그죠? 요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리고 이제 이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까지 요 기간이 2년이 넘는 거래다. 그죠? 2년 이상. 그걸 뭐라 하죠? 연부 취득. 연부로 취득했다. 우리가 계약할 때 1억 주고 1년 후에 1억 주기라고 2년 차에 1억 주기라고 3년 차에 1억 주기를 했다. 그죠? 2년 이상 이걸 연부를 하죠. 그죠? 연부 취득은 따로따로 세금 내라 이겁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죠? 연부금이라 합니다. 연부금. 연부금이잖아. 그죠? 연부금 줄 때마다 세금 내세요. 그래서 연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요 따로따로 세금 내세요. 요거 줄 때마다 60일 내에 세금 내세요. 모두 60일 내다. 이렇게. 알았죠?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연부 취득은 시작.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다시 개인 간의 거래다.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국수금마다 나왔다.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요 잔금 지급의 표시가 불분명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2년 이상 연부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그 요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할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죠? 따로따로 취득한 걸로. 근데 단, 요 사이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면은 요 경우에는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그죠? 요 날 등기하는 날 앞으로 낼 돈 미리 땡겨서 다 내세요. 요거는 일시 취득으로 간주한다. 요 부분. 요게 매매다. 그죠? 매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신축이 나왔다. 신축은 언제로 한다? 사용 승인서. 두 번째 매립 간축은 언제? 공사 준공 인가일. 그죠? 매립 간축. 그리고 제조나 조립할 건조 있죠. 그죠? 요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누가 납세 의무자? 선계 취득자. 요 선계 취득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 시효 취득은 시효 완성일. 그죠? 상속이나 정려와 같은 이런 무상 취득은 계약일로 한다. 계약일로 하는데 단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실. 구분하면은 상속은 상속 개실, 정려는 언제? 계약일. 그죠?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 정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승인서. 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사용 승인서 매립 간청은 공사, 준공, 인가일.
예, 이거 다 됐잖아. 그죠? 다시. 신축과 정축이 나왔다. 사용 성인서. 매립간척한 공사전공 인가일. 제주조리 건조 출원 나왔다. 요거는 성계취득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지급 중에서 빠른 날. 시효취득은 시효가 완성되는 날. 무상취득은 원칙은 뭐죠? 계약일이다. 그죠? 계약일인데 상속은 언제죠? 상속 개시일. 그죠? 요거는 계약일의 원칙인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지목 변경과 종료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 과점 주전을 50% 초과 취득하는 날. 그리고 하나 더 남았다. 그죠? 환지. 취득세에서 환지는 세금 안 낸다 그랬죠? 그죠? 내 땅을 내가 돌려받았는데 뭐. 취득세에서 환지는 항상 무슨 환지? 정환지다. 정환지. 그죠? 요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환지가 나왔다. 무조건 뭐다? 다음 날. 알았죠? 다음 날. 예.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시작.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요게 취득식이다. 예. 그 중에서 특히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죠? 요거 취득식이.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23번. 23번.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국수공판장이다. 요거 아닌 거 찾아봐라. 물론 여기에서 물론 화해, 인락, 보기, 의자면 재야 된다. 그죠? 요거 아닌 거 찾아보세요. 1번. 경매, 공매 있고. 2번. 수입. 여기 있잖아. 그죠? 수입. 3번. 법인. 여기 있네. 법인 장부. 4번. 부동산 신고. 여기 있잖아. 요거. 계약상. 그죠? 틀린다. 4번. 알겠죠? 요거. 그래,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아까 우리가 과세 표준할 때는 여기에 국수, 공판장, 법이 있지만은 취득 시기는 요래 들어간다. 그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 다음에는 국가는 여기 있네. 사실상. 답. 4번 답. 알겠죠? 예, 다음에는 이번에 24번 하나 더.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자, 1번. 개인 간의 매매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맞죠? 그 전에 등기 먼저 하면 등기일이다. 맞네, 그죠?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법인간입니다. 법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시는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 맞네. 맞고. 3번. 개인간의 정려입니다. 정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정려는 언제? 계약일. 계약일 맞죠? 그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은 세금 내는 날이잖아. 그죠? 정려는 언제가 되죠? 계약일이죠. 계약일. 그날이 무슨 날? 취득일. 세금은 언제까지? 60일 후에, 60일 내에 내는 거고, 그게 취득일은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알겠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아니고, 계약일.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죠? 4번.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 5번, 이거 건물 나왔네. 사용 승인서. 그죠? 예, 사용 승인서다. 아시겠죠? 그죠? 예. 하나 더, 25번. 제가 풀어드리는 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하잖아. 그죠? 25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그게 원칙인데, 그래서 취득 시기는 중요하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이와 같이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세요. 취득이라는 틀린 거다. 그죠? 1번. 건축물을 유상승계 취득했다. 유상승계라는 거는 매매. 건물을 내가 매매로 취득하면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맞죠? 1번은 맞다 그죠? 2번 건물을 유상취득했는데 매매로 취득했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일 내인데 그 15일이 되는 날에 소유권 등기를 했다면은 등기일이다. 맞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보세요. 요 날이 표시가 없으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요 날이 취득일인데 요 15일 되는 날에 등기했답니다. 등기. 그럼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등기일 되죠. 그죠? 등기일이다. 맞죠? 그죠? 다음 건축물에 무상승계 취득이 나왔다. 무상승계는 언제라 그랬죠? 계약일. 그죠? 예, 그건 등기일 틀렸잖아. 그죠? 등기일이라는 거 언제? 계약일. 3번 틀렸다. 4번 건축물을 건축 나왔네. 그죠? 사용승인서 나왔다. 그죠? 사용승인서다. 우리는 항상 이거는 예외가 있다. 그죠?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지만은 등기를 먼저 하면은 등기일이 취득일이고,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그 물건을 먼저 사용하면은 사용일이 취득이 됩니다. 다음 5번,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맞네, 그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예, 요 정도. 예. 자, 뒤로 이제 넘겨보세요. 취득 시기. 예, 27번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27번. 예, 다음 찾아봅시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는 취득 시기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것 같네요. 그죠? 1번. 개인 간의 매매 계약이 있어서 계약상 잔금이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했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는 항상 뭐가 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개인 간에는. 예. 두 번째 맞고 개인 간의 유상승계가 나왔습니다. 매매인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틀렸네. 2번 X.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에 우리 취득세는 요 취득일부터 60일 요 사이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것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 말입니다. 다음에 4번 토지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시에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 맞네. 그죠?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이거는 등기한 날이 된다. 다음 넘어가서 30번 법인 장부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인 경우에 취득 시기가 옳은 것 찾아보세요. 옳은 것. 지금 법인이 나왔다. 그죠? 법인은, 자, 다 같이 법인은 뭐란다? 시작. 사실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그럼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언제죠? 리얼이잖아. 그죠? 5월 20일 하고 등기한 날은 5월 15일입니다. 리얼과 미음을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 언제? 5월 15일. 답은 5번. 그죠? 만약에 이 문제가 개인 간의 거래랍니다. 개인 간. 그럼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5월 14일이 되겠죠. 그죠?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이니까. 네. 31번, 32번. 31번과 32번 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예, 그 32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예,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게 등장하죠. 그죠? 개인 간의 거래다, 법인 간의 거래. 그 개인 간에는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법인 나왔다, 사실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이런 식으로. 예. (31번)
개인 간의 거래네, 그죠? 그럼 문제가 개인 간이다. 개인 간에는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그죠?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러면은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언제죠? 3월 10일. 을 입장에는 언제죠? 9월 15일. 답은 1번. 아래 32번. 기업과 니은의 경우입니다. 그죠?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했답니다.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하나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죠? 법인이라면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언제? 11월 20일. 개인은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언제? 예? 9월 30일. 답은 1번.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요게 취득일과, 예, 취득식이다.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요게 가장 취득시 하면 최고, 자주 많이 나오는 거고, 요거. 알겠죠? 요걸 확실히 알아놓고, 그죠? 이거 뭐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개인 간한 계획상 등기 중에 빠른 날, 국수공모자 사회자 등기 중에 빠른 날, 연부취득원 사회 연부금 지급일, 신정축원 사용 승인서, 매립간척, 공사준공 인가일, 요런 거 나왔다. 그죠? 승계취득자가 인도일과 계약상 중에서 빠른 날, 시효는 시효 완성일, 무상은 계약일, 단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지목 종료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 과점주주 나왔다. 50% 초과 취득하는 날, 환지 나오면은 정환지입니다. 그죠? 다음 날.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